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저녁 8시 4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최근에 급등 중인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죠. 이렇게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아시아장은 뭐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좀 혼조했죠. 일본하고 한국이 좀 하락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글로벌 흐름에 지 먼저 한 발자국 먼저 움직이거나 한 발자국 늦게 움직이거나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타이밍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7월 말쯤이었나요? 중국 공산당 정책 불확실성으로 중국 증시가 먼저 폭락을 한번 했었던 기억 나시죠? 중국이 먼저 폭락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세계 증시가 폭락하니까 중국은 오히려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중국이 헝다 때문에 좀 흔들렸지 않습니까? 먼저 흔들려 놓으니까 이제 미국이 최근에 좀 흔들려도 오히려 이렇게 지 혼자 반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국은 이 전 세계적인 어떤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그런 측면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 나라에 있는 자체적인 이슈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튼 미국의 어떤 금리 상승으로 인한 그런 하락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애매하게 껴가지고, 어떨 때는 중국 따라가고, 어떨 때는 한국 따라가고 그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일단 미국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긴축 우려죠. 이런 거를 어쨌든 오늘 한국은 강하게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뭐 말씀을 드렸어야 될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깜빡하고 넘어간 것들 지금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인플레 압력이 예상보다 크고 길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젯밤에 했는데요. 사실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무책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어떤 숫자가 나와도 인플레이션은 뭐 일시적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그랬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에 시장은 계속 환호를 했는데 아무튼 파월 의장의 어떤 생각이 바뀐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을 사람은 아닙니다. 결코 말실수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1년 내내 했던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바꿨다라는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긴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파월 의장이 긴축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좀 이제 그런 점을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립 서비스를 통해서, 이 발언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좀, 긴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보다라는 것 쪽으로 유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런저런 점들 때문에 요즘에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고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이 골고루 해서 그 미국 나스닥과 뭐 한국 코스피 이런 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죠. 지금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그랬는데 손바닥이 너무 작은지 하늘이 너무 큰지 아무튼 못 가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언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발언의 영향을 좀 받긴 받았겠죠. 특히나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신흥국이니까 긴축에 더욱더 민감하니까 뭐 미국은 0.5%밖에 안 빠진다라 치지만 나스닥이 한국은 1%씩 빠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못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일단 하긴 했고요. 아침에 그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 이야기도 좀 한번 하긴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네요. 그 국제유가를 보시면은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국제유가가 눈만 뜨면 폭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명백하게 변동성을 터트리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하락엔자로 꺾일 뻔했는데 하락엔자로 가려다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구름대 뚫고 보시면 지금 폭등 중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제 느낌은 그래요. 제 느낌은 지금 이 모습은 마치 얼마 전에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급등했던 그런 것과 좀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니케이 지수 이 얼마 전의 모습이죠. 그 8월 말 9월 중순까지 해서 니케이가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급등해갖고 정고점에 도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뭔가 좀 고생을 하고 있죠. 추세적으로 꺾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중국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중국도 보시면은 이 같은 시간에 한 8월에서 9월 중순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른 게 근데 올라봐야 이 정고점 부근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 얻어맞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 국제유가에도 그대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흐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얘는 8월 말부터 해서 일본 증시, 중국 증시는 이제 9월 중순쯤 꺾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한 번 더 슈팅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런 상승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볼린저 밴드 같은 거 안 띄워놨는데 이런 건 누가 봐도 변동성이 폭발되고 있는 거고 콜 대박이 나고 있는 겁니다. 유가 콜 대박이 지금 나고 있는 빵빵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정고점이 76.98달러인데 거의 부근까지 왔죠. 저는 여기서 얘가 막 폭등을 뭐 솔직히 오버슈팅이라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얘가 긴축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얘가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소한 여기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최소 일단 여기 한 번에서 멈출 것 같아요. 근데 멈춤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세가 아예 아래쪽으로 돌아설지는 이제 어쨌든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국제유가 숏은 좀 조심하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국제유가 같은 거를 보시면은 그 자산 시장에 원래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이게 월봉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은 때 보시면은 이런 때 국제유가가 140달러 150달러 찍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2008년 7월 8월이란 말이죠. 주식시장은 이미 이전에 꺾였어요. 주식시장은 이미 꺾여서 어떤 막 폭락 직전으로 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유가는 몇 달 동안 지 혼자 더 폭등을 했었단 말이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여기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자산시장의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채권, 뭐 부동산, 주식, 그 원자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클이 계속 돌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마지막으로 폭등하고 나서 불황이 와가지고 어떤 뭐 채권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채권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니까 뭐 저금리 시대 이렇게 돼서 부동산이 뜨거워지고 부동산이 뜨거워지면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또 다시 뭐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식이 뜨거워지고 보통 이렇게 그 교과서에 써 있는 사이클인데요.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 요즘에 잘 못 가고 있고 좀 상승세가 버벅버벅하고 있고 그 와중에 유가 같은 거는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지금 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다 더해서 파월 의장이 뭐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않네 어젯밤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점들을 종합을 좀 해보면은 약간 지금 어떤 이 유가의 급등 이런 게 어떤 자산시장 급등의 어떤 뭐 버블의 마지막에 신호이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드네요. 하여튼 뭐 이런 사이클이 교과서적인 사이클이긴 합니다. 이게 뭐 2008년 한 번만 나타났던 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흐름들이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국제유가를 보면서 좀 해봤어요. 요즘에 국제유가만 막 올라가는데 코스피 이런 거는 반응이 좀 시들시들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통상적으로 국제유가라든가 뭐 이런 원자재 가격하고 코스피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점들이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주식시장이 먼저 꺾이고 나서 꺾인 뒤에도 원자재는 막 폭등하다가 뒤늦게 이제 와르르르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날 수 있다. 옛날에 많이 있었다라는 점. 일단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점들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뭐 계속 요즘 잘 봐야 될 건 금리하고 달러 뭐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FOMC가 9월 22일 날 우리 추석은 연휴 끝나고 나서 추석 연휴쯤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FOMC 끝난 지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그거를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잡설이 좀 앞에 길었고요. 오늘 한국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오자면요.
일단은 뭐 여전히 솔직히 뭐 별로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자라는 기준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기준이 충족되기 전에는 뭐 딱히 뭐 흥분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아무튼 오늘 의미는 있습니다. 오늘 의미는 있어요. 직전 저점 407.45, 407.5 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시장의 어젯밤 하락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개파락이 얼마 안 됐다. 그럼 장중에 뭔가 외국인들이 좀 돈을 쓰면서 뭔가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아침에 드리긴 드렸는데요. 일단 뭐 어쨌든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그런 좀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행히 아침에 잘 짚고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오늘 그래서 아무튼 직전 저점이란 중요한 자리 407.5라는 자리를 몇 주 동안 지켰던 이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오늘 개파락으로 한 번에 이 자리를 붕괴시킨 것이 아니고 개파락 조금만 해가지고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렸잖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어떤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나 이런 세력들이 뭔가 큰맘 먹고 큰 돈을 집행한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보시면 중요한 저항을 몸통으로 확 깼기 때문에 이런 날은 수급이 굉장히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 어째 현물은 좀 조용했네요. 아무튼 오늘 수급은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긴 했네요. 아무튼 선물 같은 거 보시면은 뭐 1조 10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작은 액수는 아니죠. 아무튼 오늘 이런 식으로 좀 큰 자금이 좀 집행이 되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좀 보여주긴 보여줬는데요. 일단 방향성은 아래쪽이겠죠. 중요한 저항을 깨긴 깼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뭐 솔직히 이미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415, 420대에서 다 매집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이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에서 뭐 추가로 뭘 사는 거는 솔직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400이란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241선이란 자리도 241선이란 중요한 지지선도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어쨌든 추격보다는 좀 차분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차라리 400이 붕괴되거나 뭐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게 나타나고 나서 확인이 되고 나서 움직이셔야지. 이미 여러분들 계좌에 코스피쇼도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실 텐데 그런 상황에선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매집하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은 가만히 구경만 할 때다가 흐뭇하게 그냥 구경만 하실 때 같습니다. 어쨌든 그 407.5라는 자리를 붕괴시키게 되면요 400까지는 딱히 어떤 지지력이 없습니다. 딱히 어떤 지지선이 없어요. 여기서 속 시원하게 그냥 한 번에 딱 장대 항봉으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 407 요까지 그냥 시원하게 그냥 이 시장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딱히 이 밑에는 이 눈에 띄는 그런 강력한 지지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00 부근까지는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400이 중요한 400이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상은 400을 이제 금방 깰 것 같은데 또 환율 봐도 뭐 깰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요즘 워낙 뒤통수를 많이 치니까 그냥 어쨌든 뭐 그냥 조용히 전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확인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뭐 먼저 이렇게 막 흥분해갖고 움직일 거 없이 그냥 차분하게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세는 아직 시동도 안 걸리고 있거든요. 시동을 걸까 말까 지금 이제 시도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한번 잘 숏을 잡으면은 정말 목표치 크게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 정도를 좀 드렸고요. 뭐 콜옵션은 적당히 무리하지 않고 반토막 정도 가뿐하게 놔줬고 콜옵션들 옵션 시세 보시면은 뭐 반토막 정도 가뿐하게 놔줬고 그렇다고 풋옵션들이 뭐 난리가 났냐 풋옵션도 그냥 적당히 했습니다. 딱히 뭐 오늘 뭐가 시세가 과열되고 이런 거 없어요. 조용히 뭐 하루가 잘 흘러갔고 아무튼 그 풋옵션들 꼬라지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61선까지 이제 넘보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옵션이 정배열로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이 정배열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 폭락이란, 그죠? 시장 폭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아무튼 충분히 어떤 옵션들이 이 아래쪽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들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일단은 오늘 중요했던 라인까지 장대음봉으로 한 방에 깼어요.
직전 저점이 1495 요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현물지수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 그 자리를 한 번에 깼거든요. 이제 어떤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1495를 넘지 않는 한은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한번 조심스럽게 계속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한국 시장은 좀 외국인들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돈을 좀 많이 썼어요. 힘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모르죠. 뭐 오늘 밤에 미국이 하락하면 또 하락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적당히 적당히 좀 쉬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예를 들어 내일 미국이 폭락한다라고 해도 오늘 밤 미국이 폭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한국은 개파락 출발하고 아마 양봉으로 올라오거나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 외국인들이 오늘 돈을 좀 많이 쓰긴 썼어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되돌림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튼 숏을 추격하기보다는 어쨌든 계속 좀 여유롭게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막 마음 급하게 아직 추격을 할 때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추격은 언제 해야 되냐? 숏을 추격은 최소한 이제 이 풋옵션들이 정배열로해서 본격적으로 얘가 이제 막 꿈틀꿈틀 움직일 때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풋옵션도 막 정배열로 가고 이런 자리에서는 좀 이제 마음 놓고 추격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지금 같은 자리는 추격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또 그리고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아무것도 하지 말자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잘 가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그 얘네가 추석 연휴에 쉬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차트가 이 트레이딩 뷰에서 보여드리는 원달러 환율과 약간씩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트레이딩 뷰에 나오는 원달러 환율은 이런 모습이죠. 아무튼 근데 이 달러 선물 지수 모습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1180원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뭐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네요. 완벽한 정배열로 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뭐 환율이 정배열로 원화 약세 추세가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뭐 숏 보시는 분들이 뭐가 두려워야겠냐, 뭐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뒤통수 많이 치기 때문에 막 마음 급해가지고 그렇게 뭐 성급하게 접근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아무튼 확인은 해야 돼요. 아직 유동성들이 물론 분위기는 좀 무르익어 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직 뭐 뭔가 아직 확실한 그런 거는 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증 나오기까지 최소한 뭐 넥라인이 붕괴가 돼가지고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때 되면 이제 좀 우리가 안심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어쨌든 안심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말씀을 일단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현재 유럽이 막 1%씩 폭락을 하고 1% 정도면 폭락이라 해도 괜찮겠죠. 1%씩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폭락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이렇다고 해서 오늘 밤 내내 미국이고 유럽이고 분위기가 다 안 좋을 거냐, 또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젯밤에 미국이 금리가 올랐던 게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돼서 이제서야 그게 반영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이 약세인 분위기에 유럽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미국 지금 주식 선물이 뭐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왜 구리가 나와 있냐? 하여튼 그 S&P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좀 급하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장 개장 전에 S&P가 0.7% 빠지고 있고 나스닥이 1.5% 빠지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해서 오늘 이게 장중에 막 계속 폭락할 거냐? 솔직히 그게 그 숏을 보는 입장에선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아직까지 이 어떤 불확실성 결과가 다 안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있잖아요. 또 그 헝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이런 하여튼 그러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 부채 한도 협상 그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기도 전에 폭락해 버리면은 막상 그런 결과 나오고 나면 별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미국같이 어쨌든 글로벌 넘버원 증시가 가장 강한 증시가 개파락을 크게 하면은 장중에 그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솔직히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폭락 같은 거는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엄청난 하락을 이런 개파락 출발인 것 같은데, 이런 개파락 출발을 즐기는 때는 약간 좀 어떤 진짜 시장의 변동성만 확대가 돼갖고 막 빅스 지수가 40, 50 넘어갈 때, 그런 때는 이런 개파락을 하는 게 숏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 이게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 자체가 완전히 다 꺾이지도 않고 이제 꺾일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그 폭락을 해버리고 급락을 해버려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출발을 한다는 건 일단 개인적으로는 일단 별로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또 그리고 나스닥 지금 선물지수 기준으로 봐서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요 자리 지금 15,000이라고 할게요. 선물 15,000, 나스닥 선물 15,000 자리가 직전 저점에 지지력이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렇게 지금 요렇게 해버리면은 장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장중에 이거 여기서 만약에 반등 못하고 더 빠지려면 막 2% 3% 오늘 폭락하려면 악재가 어떤 악재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오늘 악재 나올 거는 특별히 없어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9월 말이죠.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한 저점 매수대가 오히려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날인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9시 9분에 이렇게 미국이 나스닥이 전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는 게 일단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물론 저는 어쨌든 여기 뭐 저기 대략적으로 요런 9월 3일 날쯤인가부터 저는 숏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의 대응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지켜만 볼 건데요. 아무튼 아직도 뭔가 이게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아직도 나는 뭐 현금을 더 써야 된다, 이런 분들 입장에선 이런 자리에서 너무 성급하게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런 자리에서 반등을 활용해서 지금 매도 전략을 펼쳐야 될 때인 것 같지, 지금 추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요런 이야기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밤도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 똑같겠습니다. 그죠? 10년물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요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죠. 오늘도 금리는 아무튼 좀 강한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뭐 강한 모습이고, 정배열로 이제 잘 가고 있죠. 이 저점 높아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고점 조금씩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점도 높아지긴 높아졌어요. 네, 이런 모습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큰 요런 상승 추세 중인데, 큰 박스권이라고 치면 그건 박스권 여 위에 터치했으니까 아래로 가야 되는데 아래 터치 못하고 지금 박스 중간 자리에서 지지했죠. 그럼 다음번에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 정도 좀 확인을 했고, 네, 변동성 지수는 뭐 잘 올라가고 있네요. 9% 정도 상승.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너무 마음 급할 거 없고요. 요즘 뒤통수 정말 심하단 말이죠. 오늘도 보시면 예를 들면 헝다그룹 같은 거 오늘 반등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오늘 한국 증시 좋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장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막 뒤통수 치고 이런 걸 보면은 아무튼 지금 시장이 보통 어려운 장은 아닙니다. 난이도가 더군다나 이게 우린 숏을 먹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차분하게, 아무튼 아직까지는 추격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반등이 올라오면 반등을 감사합니다 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